죽음의 주사기를 가진 잔혹한 간호사 킴벌리 사엔즈의 미스터리 사건. 2008년 4월 1일 텍사스주 루프킨시의 다비타 클리닉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차례대로 투석실로 불려 들어갔고 아무도 이 안전해 보이는 곳이 곧 연쇄 살인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렌 메트칼프는 투석 기계에 연결된 채 눈을 감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압계에서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울리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프렌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동안 다른 직원이 구급차를 부르러 갔습니다. 몇 분 후 프렌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향해 멍하니 뜨여져 있었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그녀의 딸은 방으로 뛰어들어와 어머니의 시체를 보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인 30분 후 몇 미터 떨어진 침대에서 또 다른 환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긴급히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같은 클리닉에서 단 30분 간격으로 2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는 듯 공포에 질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프렌의 딸은 어머니의 시체 옆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뺨에 마지막 키스를 하려고 몸을 숙였지만 곧바로 뒤로 물러나며 코를 막았습니다. 시체에서 강한 표백제 냄새가 나며 눈을 씻는 듯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프렌 메트칼프의 수상쩍은 죽음 이후 다비타 클리닉 구석구석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2008년 4월 16일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2명의 환자가 또다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은 긴장한 얼굴로 땀을 흘리며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그중 1명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클리닉 전체에 공포가 짙게 깔렸습니다. 투석실에서 흰 천으로 덮인 침대가 나오자 모든 이들이 공포에 질려 침묵했습니다. 오직 투석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죽음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6일 후 코라 브라이언트가 다음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녀는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한테 뭘 넣은 거예요? 이 질문은 마치 저주처럼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천히 몸에 연결된 수액 라인을 따라갔고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혈관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 후 그녀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생명은 그녀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4월 1일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드비타에서 투석을 받은 30명 이상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중 5명이 사망했고 나머지는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희생자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4월 말 데비타 클리닉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환자의 병력을 검토하고 혈액 샘플을 분석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흔적은 없었고 독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원인도 배제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의 소름 끼치는 가설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환자들은 매일 괴롭히는 신장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숨어있는 살인마와도 맞서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노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얀 유니폼 뒤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고 자비로운 얼굴 뒤에는 병든 생각과 잔혹함이 가득했습니다. 클리닉 내의 분위기는 답답하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의사들은 모든 행동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마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고 그들 중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 환자가 투석 침대에 누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한 간호사가
바닥에 있는 표백제 통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표백제를 주사기에 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너무 빠르고 숙련되어 마치 일상적인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환자는 숨을 죽이고 그 간호사가 잠든 환자의 침대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 투석 라인에 액체를 주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그 잔혹한 행동을 막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잠든 환자는 투명한 액체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는 자신도 이곳의 환자이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투석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살인마가 자신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운명도 이전 희생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환자가 비슷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아무런 당황이나 두려움 없이 노인 환자의 투석 라인에 표백제를 주입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목격자는 그 간호사가 킴벌리 사엔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킴벌리는 평소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근한 미소와 달콤한 목소리는 모두를 속여 그녀가 죽음의 화신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도 즉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위해 다시 이곳에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포를 삼키며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연쇄 살인마의 손에서 나온 주사 바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킴벌리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며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투석 치료 중 한 목격자가 용기를 내어 클리닉의 다른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고발은 공포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친절한 간호사가 그런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죽음들, 희생자들의 시체에서 나는 표백제 냄새, 코라 브라이언트의 마지막 질문, 저한테 뭘 넣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킴벌리 사엔즈,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주사 바늘과 수액 라인이 증거로 압수되었습니다. 킴벌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일하는 동안 모든 눈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워 보였습니다. 마치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킴벌리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모든 행동에 신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직접적으로 유죄로 만들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고발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게다가 피의자는 동료와 환자들에게 항상 친절했던 헌신적인 간호사였습니다. 경찰이 킴벌리 사엔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끔찍한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킴벌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간호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여러 임시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간호사 자격증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 매일 신장병과 싸우는 환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행증이었습니다. 다비타 클리닉에서 일하기 전 킴벌리는 우드랜드 하이츠 병원에서 환자의 약물을 훔쳤다는 의심으로 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야간 근무 중에 약물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돌았지만 그녀를 유죄로 만들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킴벌리는 항상 동료와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왔고 하얀 가운을 입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모두를 안심시켰고 아무도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비뚤고 잔혹한 마음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다비타 클리닉에 들어온 직후 킴벌리는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자주 불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킴벌리가 지루 표정으로 거즈와 주사 바늘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받으면 그녀는 즉시 평소의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가며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일시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킴벌리 내부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혐오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다비타에서 일하는 동안 킴벌리는 환자의 약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텍사스주 간호사 심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금방 종결되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처벌을 피했고 비뚤어진 마음속에 병적인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교묘히 숨기기만 하면 아무도 자신의 범죄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킴벌리는 여러 번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후 비정상적인 통증을 호소했다는 불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혈관 안에 산이 흐르는 것처럼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이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고 심지어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질병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병력에 간단히 기록만 했을 뿐 더 깊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비타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직원은 킴벌리가 약물실에서 나온 후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받자 킴벌리는 웃으며 그것은 개인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지만 곧 상냥한 미소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 직원은 소름이 끼쳤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킴벌리의 근무 기록을 조사하던 중 그녀가 클리닉에서 심장마비 사고가 발생한 날에 자주 교대를 요청하거나 추가 근무를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적은 날을 골라 행동하기 쉬운 시간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모든 교대에 킴벌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살인마는 헌신적인 간호사라는 가면 뒤에 교묘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약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노약자 환자들을 선택했고 그들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질병의 합병증으로 위장했습니다. 킴벌리는 너무나도 정교해서 아무도 그녀의 잔혹한 행동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 없이 망설임 없이 환자들의 투석 라인에 표백제를 주입하며 그들의 몸을 고통과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다비타 클리닉 전체를 수색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클리닉에 보관된 수십 개의 사용된 주사 바늘과 날카로운 물건을 담은 안전상자를 압수했습니다. 이 상자들에는 환자들과 직접 접촉했던 주사 바늘, 수액 라인, 혈액 도관 등이 가득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은 킴벌리 사엔즈의 끔찍한 범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검사실은 곧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주사 바늘에서 표백제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 결과는 수사팀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표백제는 강력한 세척제로 어떤 의료기기에서도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게다가 검출된 표백제의 농도는 우연히 오염된 수준이 아니라 투석 라인 안에 직집된 결과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혈관에 표백제를 주입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킴벌리가 주사기를 들고 잠든 환자를 응시하며 서서히 치명적인 액체를 몸속으로 밀어넣는 장면을 상상하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경찰은 킴벌리 사엔즈를 기소할 만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믿었지만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끔찍한 세부 사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표백제가 혈관에 들어갔을 때 희생자들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고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대화는 모든 수사관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표백제는 차염소산 나트륨을 포함한 산업용 세척제로 혈액 속에 들어가면 적혈구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즉시 파열시킵니다. 이 반응은 혈관을 막는 독성 가스를 생성하며 거의 즉각적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은 몸의 모든 세포가 타는 듯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희생자들은 혈관에서 심장, 그리고 뇌로 퍼지는 불타는 고통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한 경련, 눈이 뒤집히고
마지막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부 환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손의 피부를 찢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비타 클리닉의 의사들은 이 상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희생자들이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표백제는 부검 과정에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한 전문가는 표백제에 포함된 차염소산 나트륨이 혈액 속에서 매우 빠르게 분해되어 독살 과정의 유일한 흔적인 클로로티로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만 남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클로로티로신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동안 다비타에서 발생한 죽음들이 모두 신장병의 합병증으로 치부된 이유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살해당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킴벌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그녀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조사하던 중 혈액 속의 표백제, 차염소 산나트륨 중독, 클로로티로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살인 방법과 같은 끔찍한 키워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킴벌리는 인공투석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악용할 수 있는 약점에 대한 정보도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을 가장 완벽하게 살해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하던 중 킴벌리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것 이상의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희생자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며 병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킴벌리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희생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이나 걱정도 없었고 오히려 환자가 숨을 멈출 때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한 동료는 킴벌리가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네 라고 즐거운 듯이 중얼거리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 증언들은 경찰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킴벌리는 단순히 냉혈한 연쇄 살인마가 아니라 타인을 고문하는 것을 즐기는 증후군의 징후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이 고통을 야기했다는 것을 알 때 더욱 흥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킴벌리에게 있어 살인은 비뚤어진 마음을 만족시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게임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약한 환자들의 생명을 손에 쥐고 누가 살아남을지 누가 죽을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냉혈한 살인마로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았고 아마도 오직 킴벌리만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킴벌리 사엔즈는 1년 이상의 긴장된 수사 끝에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인터넷을 하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의 차가운 눈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날 찾아왔구나. 킴벌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로 걸어가며 저항하지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텅 빈 눈빛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실에 들어서자 킴벌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이 무죄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연쇄 살인범으로 지목된 것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킴벌리는 불쌍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난 내 일을 사랑해. 난 항상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어떻게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니? 그녀의 감정 변화는 너무나도 능숙해서 수사관들을 잠시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표백제가 묻은 주사바늘, 클로로티로신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액 샘플, 컴퓨터 검색 기록 등을 마주하자 킴벌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앞을 응시한 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2012년 3월 킴벌리 사엔즈의 재판이 열렸고 전 미국의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법정은 희생자 가족, 기자, 그리고 호기심 많은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타비타 클리닉에 공포를 퍼뜨린 냉혈한 살인마를 직접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킴벌리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그녀의 평온하고 차가운 얼굴은 많은 이들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후에도 눈물도 없었고 단지 텅 빈 눈으로 군중을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검사들은 법정에서 끔찍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킴벌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얹은 채 앞을 응시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사과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은 헌신적인 간호사이자 집에서 두 어린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인 킴벌리의 이미지를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투석 기계의 위생 과정에 기술적 오류가 있었을 수 있으며 킴벌리는 결함 있는 의료 시스템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킴벌리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제시하자 모든 변호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긴장된 논쟁이 몇 주 동안 이어진 후 배심원단은 단 2시간 만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킴벌리 사엔즈는 인공투석 과정에서 표백제로 5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들은 킴벌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날까지 킴벌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기를 밝히지 않았고 왜 전혀 모르는 환자들에게 그런 잔혹한 짓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녀가 타인을 고문하는 것을 즐기는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흥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녀가 냉혈한 살인마가 된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루프킨시 경찰서의 전직 중사인 스티븐 에벗은 이 사건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 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킴벌리뿐이야. 그녀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간호사의 미스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킴벌리 사엔즈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